예, 여야 대표 정치구단들의 쓴소리를 듣는 시간이죠. 한판 쓴소리.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 제 선전 하나 하려고 그때 못했어. 어떤 선배?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여자. 아 요즘 왜 웃으시네요. 산소로 왜 또 이게 밀고 계십니까? 산소. 옳은 소리 하는 산소 같은 여자. 아 네. 옳은 소리 하는 산소 이영애가 같은 여자. 아니고요. 예. 네. 설마 제가요. 요즘 불난 집에 산소를 부으면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두 분 때문에 지금 여야가 활활 타고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산화탄소도 자기 소개하세요. 예 이산화탄소 예 이상민 의원님을 이산화탄소라고 지금 진 교수님이 질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여야의 이산화탄소 산소 같은 두 분과 예, 함께하겠습니다. 자 임요한혁 신의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갈등으로 치달았는데 오늘 임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약 40분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요새 힘드시죠? 앞으로도 가감없는 의견 계속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자 임요한 위원장이 살아있다.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계속 건의드리겠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을 나눴네요. 자, 이 회동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현주 의원부터. 네, 이게 비공개로 비공개, 하고 예. 지금 나온 건 이거 발표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40분이면 상당히 길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임요한 위원장한테 네. 대통령의 뜻이냐? 그렇죠. 아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냐 하고 아, 진실이 뭐냐고 물어보셨겠죠. 아, 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이런 거요? 뭐 그런 거 그렇죠. 아, 네. 그 대통령이 말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의 말을 전해줬냐? 네, 뭐 이런 그런 식의. 거 다 얘기를 쭉 허심탄회하게 나눴겠죠. 왜냐하면 너무 세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말도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들었을 때는 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음. 세게 쳤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막 뭐가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 얘기는 그러면 자신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자신이 임명을 했는데 아하. 그분이 왜 내 뜻하고 반해서 뭔가 내가 아닌 어디 보이지 않는 손에 음. 지위를 받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셨겠죠.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건 맞나요? 어제 인석 그러니까요. 어제 인석 말이죠. 대표 얘기는 누가 임명했을까?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픽한 게 김기현 대표다. 임요한 위원장을 김기현 대표가 픽하긴 픽하긴 골랐다. 했다. 했다. 어제 그렇게 픽.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4명은 누가 고른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는 안 해줬고. 근데 예, 제가 이제 그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있잖아요. 예, 정치 어제 이제 선언. 검색하다가 예, 그분하고 최병묵 그 전 조선일보 예, 논설위원장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신빙성 있게 아, 하는데 예, 아니, 설득력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김기현 체제가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예. 2주 있으면 뭐 쫓겨날 무너진다. 것이다. 네. 별로 신빙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아 그런가요? 어제 여기 한판 승부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 전에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끝난 이후에도 2주 후면 김기현 체제는 무너질 무너진다. 것이다. 예, 안 무너졌잖아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메커니즘을 너무 그러니까 희망이 담긴 주문이 섞인 거라고 생각되고 예, 아마 거기 국민의힘도 여러 개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기현 체제를 흔들어서 없어지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룹이 있겠죠. 원모 원모. 또 어떤 또 그룹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룹들이 아니 거기 제가 이제 성한용 기자의 말을 인용하면 예, 그런 것들이 흔드는 거다. 아 김기현 그리고 대표를. 예 아, 그리고 그분 제가 볼 때는 생각에? 제가 아는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는 2004년도부터 그 국회의원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지금 이제 한 EU 공동 대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캐릭터에 대해 잘 아는데 예, 지금 이현주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인물이 아니에요. 아 누가 말했냐? 네, 이분은 그런 거 예의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시는 이렇게 분이다. 중요시하는 분이라 예, 속마음에 그런 게 있어도 그렇게 아니 노골적으로 비공개로 아니, 만났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비공개 자리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안궁금하실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이현주 의원님하고 비공개로 만나도 예를 갖춰서 얘기하잖아요. 예? 저 네. 비공개로 만났다는 게 공개되네요 지금.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가 남는 거예요. 예. 그럼 왜 만나자고 했을까? 그거는 이제 무슨 갈등이 얘기하려고? 아니 김기현 그거는 대표가. 서로 간에 지금 요새 좀 뭐 갈등이
있잖아요. 어쨌든 시각이 다르고 음. 혁신위에서는 많은 걸 요구하고 있고 네. 이 제 추측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로서는 당 대표로서 사실 당 대표는 대통령보다 더 어려운 자리예요. 아. 사실은 막 복잡한 거고 당내 쪼고저쩌고 정치를 해야 하고 되니까. 네, 권한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으면서 예. 책임은 요구하는 가중되고 아. 요구하는 게 많고 그런 걸 조절하려면 음. 혁신위를 사실 100% 담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제 그 보니까 이뇨한 위원장은 그걸 다 빨리 결정해서 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예. 근데 할 수 있는 없는 것도 있고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들이 많아요. 아하. 실제로 뭐 윤심이 작용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속도를 좀 이렇게 좀 너무 좀 급하게 한다. 아. 그분 언론. 저 김기현 대표가 좀 당내 사정도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다. 음. 이거를 아마 점잖게 예의가 줘서 했을 것이다. 나는 김기현 대표는 그렇게 뭐 딴소리하는 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아. 시각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현주 이제- 의원이 네. 뭐 이렇게 지금까지 흔히 봤던 좀 나쁜 정치인들 그런 그 뒤에서 이렇게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누가 시켰어요?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좀 저급한 거지. 너무 노골적인가요? 그러니까 이현주 네. 의원이 지금 어. 선거에 몇 번 떨어졌죠 지금? 왜요? 그만하세요. 자,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현주- 지금 이렇게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 조금 이제 그런 거친 생각을 하는데 아, 그렇게 묻지는 않았을 그거는- 것이다라는 게 그거는 이상민 아- 의원님의 아니, 생각이고. 아니 왜 나를 디스해?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그건 아니죠. 예. 진짜 국민의힘으로 가시려고 그런 건가? 근데 아니 그거는 예. 근데 이제 핵심이 이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 대표 사실상 뭐 불출마하라는 얘기잖아요. 불출마하거나 그렇죠. 네. 뭐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김 대표가 당 대표 처신은 당 대표가 결단할 것이다 하고 라면서 이제 불쾌감을 표시했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또 가감 없이 의견을 달라. 음. 이게 지금 서로 상충되거든요. 네. 병립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앞뒤 안 맞는 얘기하는 게 한둘이에요. 근데 일단은 네, 이현주 의원님. 일단 어쨌든 임영환 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임명한 당 대표하고 상의도 안 하고 당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까지도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죠, 사실은. 음.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당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 차원에서 얘기하기보다는 누군가 당 대표보다 더 센 누군가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혁신위원장 뒤에.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실은 김기현 대표는 자리에 계속 있기가 힘들어져요. 사실상 불신임 상태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아하.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사실 만약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김기현 대표한테 밝히고 그것을 둘이서 단판을 짓던가 아. 그게 아니면 만약에 임용환 위원장이 혼자서 오바를 한 것이다.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죄송한데 내가 잘못 아. 이런 걸 뭐 세게 얘기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임용환 위원장이 임기를 끝내거나 아. 임명한 당 대표가 근데 아. 근데 둘 저는 중에 이렇게 하나는 해야죠. 근데 그죠?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그래 해요. 정리가 되지. 이뇨한 위원장이 뭐 얘기한 것도 헛 얘기하신 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든 무슨 얘기든 있었을 것이고 뭐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이뇨한 위원 입장에서는 혁신위에서는 자기들 욕심이 있죠. 화끈하게 한번 뭐 해보고 발표해보겠다. 싶은 그런 게 있고 당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부딪히는 거겠죠. 그거를 아마 호소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짐작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제가 검색해서 본 국회 방송에 성한용 선임 기자, 그거는 제가 성한용 선임 기자를 굉장히 제가 여기서 홍보하는데 예. 그분 알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신빙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가 그 언론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데 오늘 인유한 위원장을 만났고 대통령 권력자 주변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한 사람들이 몸을 던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건데 윤핵관들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김무성 대표도 그럼 혁신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고 봐야겠죠? 뭐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점에서. 한번 네. 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예. 혁신이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혁신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자,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불과 한 달 정도 됐죠. 그 보궐선거 참패로 인해서 이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혁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찌 됐든. 그럼 보궐선거 참패의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문제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대통령과 당의 당정 관계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사실 그걸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관계 혹은 대통령의 어떤 국정 방향. 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물론 그동안의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잘못 가도록 호가호위했던 윤핵관이라든가 그 당의 다선 중진 의원들한테 책임이 분명히 있죠. 이분들도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돼. 함께. 네. 그렇지만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지 본질이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들 쫓아내는 것이 혁신의 과제인 양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분들 왜 쫓아내려고 하지? 물론 그러면 토사구패인가 드디어 그러면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쭉 해서 이제는 윤핵관 일기. 김기현, 윤핵관까지 이제 그 토사구팽의 순서가 온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토사구팽 해야 되지라고 봤더니 자 그러면 이분들이 불출마를 한다면 그러면 이 지역에 누가 갈 거지? 그러면 또 다른 윤핵관? 그래서 검핵관? 용핵관? 이 벌써 이미 소문이 쫙 해요. 다 듣고 계십니까? 네, 그 지역에 다 나와가지고 누가 뛰고 있다, 또 누가 노리고 있다, 다 소문 나 있거든요. 아하.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이 가는데 이 임요한 위원장이 워낙에 이제 쇼맨십도 있고 막 말씀을 재밌게 막 잘하시다 보니까 구수하게 하시죠. 모두가 네. 이제 사실은 그 윤핵관을 쳐내자 하는데 쫙 관심이 가 있는데 가만히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해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 혁신이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까먹었어요. 거죠. 잊어버려서 전부 잊어버렸다. 대통령이 사석에서 했던 녹취가 하나 풀린 게 더탐사에서 보도했던 내용 중에 보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갈아치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4분의 3 정도는 덜어내고 새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드러낸 상태였지 않습니까? 입당 전에 입당 전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본인 구상을 얘기할 때 그 구상대로 실천되어 가는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정치가 잘못됐고 내가 생각이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서 뭐 윤핵관이든 용핵관이든 뭐 검핵관이든 이런 사람들로 정당을 채우고 싶은 욕심을 대통령은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실현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정당 정치를 오래 하신 이성민 의원님이 길을 보여주시죠. 예. 됩니까 이거? 저기 제가 김성애 소장님은 조심해야 돼요. 친명계 핵심이기 때문에. 좀 세게 좀 욕을 해주세요, 의원님이. 그 아까 이현주 의원이 예. 얘기한 그 본질은 저도 같이 합니다. 말하자면 용산이 뭔지. 그 혁신위가 등장한 거는 왜 국민들 민심이 이반했는가? 그렇죠. 바로 1년 전과 달리 그거거든요. 결국 대통령의 국정기조에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예. 그 대통령도 국민이 말이 무조건 옳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따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또 곧바로 의견 표명했어요. 예. 그래야 됩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대통령이. 그리고 국정기조 바꿔야 되고. 그러면 혁신위는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하는데 물론 대통령을 막 심기를 막 어렵게 하고 압박하고 이거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죠. 혁신위로서는 어쨌든 대통령 심기도 고양시키면서 국민 앞에 민심을 민심에 부합하는 국정의 대전환을 해야죠. 그러려면 대통령 지금 지지도가 30% 아닙니까? 이거를 1%씩이라도 올리는 그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거와는 좀 거리가 먼 중진 뭐 영남 지도부에 험지하니까 파열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를 하면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당내는 싸움 생기고 그럼 혁신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혁신이 없어지면 불과 지금 2개월 중에 1개월 지났거든요. 할 일이 없어요. 지금은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표는 당이 지금 치유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라는 당위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이현주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와 얘기 나누고 계십니까?
뭐 자주 얘기하죠. 자주 얘기하세요? 네. 뭐 어차피 뭐 당에 대한 문제 의식이 비슷하고 뭐 또 그전 아니 저 모레인가도 토크 콘서트 하잖아요. 광주 콘서트. 네, 광주에 저희 어디 계십니까? 일요일 날 이제 그 저기 주일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몇 시에 2시 하세요? 반에 2시 합니다. 반에. 네. 지난번에 홍보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네네. 광주 많이 김대중 오시고요. 컨벤션 센터 2시 반에. 네. 아니 그래서 뭐 당에 대한 문제 의식은 비슷하고 예. 뭐 그래서 전망하는 것은 다소의 차이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저기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저는 글쎄 그 사람도 영악한 분인데 설마 맞겠냐 저는 이런 생각 들고 오히려 굉장히 지금 이제 거론되지 않는 누군가 중에 굉장히 무색무취한 사람 중에 누가 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온다면 이 어떤 혁신위원장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존재감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거의 식물 지도부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마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분이 만나신 것 같은데 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비대위로 가는 것을 촉발시킨 역할을 뭐 의도했건 안 했건 임명원 위원장이 하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역할을 다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비대위가 오시면 그 비대위는 어쨌든 완전한 대통령 직할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비대위가 오게 되면 그렇죠. 왜 누가 그 비대위를 임명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비대위를 임명하는 상황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 보이는. 네. 그렇죠. 사실. 아니, 지금도 직할 체제 아닌가요? 아니 지금은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그 김기현 대표가 대표를 사실상 용산에서 밀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그 용산의 뜻에 배치되지 않게 그동안에 정말 바지 사장이니 뭐니 온갖 모욕을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러나 의원들은 어쨌든 제가 볼 때 4선이든 5선이든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고 자기 영역에서 그 지역구를 따가운 사람, 그 사람들이요,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공천과 관련해서 아니 이때까지 참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당대표로서 뭐 대통령의 의견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공천권 행사하게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사실상 그것이 물 건너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니 그 당대표뿐만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진들이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 올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밀어내고 비대위원장이 누군가 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전보다 훨씬 더 직할 체제가 확립되는 거죠. 비대위로 가는 이게 확률이 높다? 네, 근데 이게 확립이 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보일 텐데 이 과정에서 그나마 그래도 대통령이 밀었다라는 걸 다 알지만 그래도 당원들이 뽑았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요. 그다음 전당대회 그렇게 되고 이번에 또 어떻든 간에 당원들이 뽑은 대표가 또 그렇게 밀려나고 어이없이 이렇게 비대위로 갔을 때 과연 의원들이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좀 힘들 것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죠. 전망이 좀 다른데요. 그 지금 이제 비대위로 갈 것을 뭐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데 이 안 갈 것이다.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목전에 총선 선거를 앞두고 대표를 바꾼다? 이건 엄청난 리스크를 각오하고 해야 돼요. 뭐 그 부담은 대통령한테도 갈 테고 뭐 그 국민한테도 갈 테고 그게 쉽사리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선대위 체제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대위로 안 가고 사실상 선대위가 비대위 역할을 하는 상황으로 조기 선대위 출범시켜서. 아니 어차피 뭐 선대위가 출범하면 어느 당이든 공간이로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선거 중심으로 그래서 다 이제 가버리죠. 비대위원장 얘기 나오면서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한동훈 장관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오늘 대구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운 분들이라는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왔는데요. 여기서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장관님. 예, 자 오늘 대구에 간 한동훈 장관의 말이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 대구 시민은 대단히 존경한다. 그리고 한국 전쟁 과정에서 한 번도 적에게 도시를 내주지 않았다.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으로 이렇게 또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다.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이다. 이런 말인데 거의 대선 주자급에서 나올 법한 메시지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이제 지금 보면요, 예. 영남 지역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분명히 그렇게 갈 것이다. 영남 지역의 중진과 영남 지역을 솎아내고 분명히 대통령이 믿을 만한 검액관, 용액관들로 채우려고 할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 때 영남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굉장한 갈등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영남이 아무리 보수의 그거죠. 그 본산인데 이 영남 지역의 사람들이 봤을 때 윤 대통령은 영남과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시고요. 이해관계 일치에 의해서 동업자 관계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손을 잡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들이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의원들이 다 그렇게 쫓겨나거나 토사구팽되는 걸 보게 되면 당연히 흔들리죠. 그래서 이 대구 민심이라든가 영남 민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대구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동훈 봐요. 장관이 네. 대구 출마한다. 그 이준석 대표의 대구 출마 얘기도 나오는데 그의 맞불 작전인가요, 그러면? 아니 꼭 그거에 뭐 맞불은 아니더라도 이준석 대표도 대구 출마를 시사했던 것은 그렇죠. 대구의 출마를 예를 들어서 보수를 바꿔야 되겠다. 지금 이 상태로 안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어떤 당을 사유화하는 상황은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과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보수 정당이 맞느냐? 그렇다면 윤석열 당이냐? 기존의 보수 정당이 명맥을 이어오는 당이냐 하는 아마 그런 논쟁과 함께 상당한 경쟁이 벌어지겠죠. 신구 세력 사이에. 이런 상황에서 그 대구를 출마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거예요. 뭐 궁극적으로 나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그 보수 같은 쪽에서 회계물을 잡으려면 본산에서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 길을 바로 그것 때문에 이준석도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대구로 나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쉬운 건 아닌 게 사실 분명히 의미 있는 도전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도전일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역시 대구 출마. 아니 그렇지 않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꽃길을 가고 있는 거죠. 거고, 왜냐하면 이거는 현재 권력이 윤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 해수 정도 됐으면 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불과 2년 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TK는 어쨌든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도전이죠.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꽃길을 가는 것이고요. 본인이 아마 제가 볼 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출마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치 입문이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윤 대통령 휘하에 있을 땐 모르지만 저분은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연동돼 있어요. 지지율이. 지지가.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끝나갔을 때는 그때는 정치 입문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야 되고 지금 나와서 어쨌든 대구. 뭔가 차기 뭐 이런 이미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대구로 나가려고 하겠죠. 신 교수님 한동훈 장관의 대구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까 굉장히 열심히 화면을 보시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거 장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죠? 장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출마 선언 같아요. 출마 선언이잖아요. 출마 선언이었다. 저 장관이 왜 저런 말을 해요? 한국 전쟁 6.25 얘기하고 한국 전쟁 얘기는 왜 하고 6.25 얘기는 왜 하고 장관 존경은 왜 한다라고 하고 유권자 상대로 하는 얘기지. 그 법무부 장관이 그 행정적인 차원에서 직무상 하는 발언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저걸 보면 이제 결심 쓴 거고 이미 시작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러면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 공개 봉사 활동 그리고
오늘 대구에 가서 했던 메시지 뭔가 좀 짜여진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그거는 그건 아니다. 부인까지는 좀 무리한 거예요. 그거 늘 해왔는데 네. 늘 해왔는 건데 이번에 그 기자분들이 찍은 걸 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그건 뭐 기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그렇게 보이고 그걸 보도하고 하는 언론에 제가 볼 땐 과잉 보도 취재였다. 측면이 있는 거지. 예. 그걸 그렇다고 무슨 어떤 기획하에 그 한 장관 부인이 뭐 사진에 노출되고 뭐 도우미 역할하고 아니 그냥 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기자라고 생각해봐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누구 사진을 찍겠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거고. 저는 근데 그 김상현 소장님. 최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뭐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한 6개월 1년 안에서 여러 차례 축사 과정에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함께 축혀 세우고 현대사에 대해서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려는 노력을 앞에 붙이고 뒤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것 패턴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 특히 대구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출마 선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이 현대사에 대한 이런 균형 잡힌 인식을 국회에서도 좀 의원들하고 나누면 좋을 텐데 왜 국회의원 다른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는 보긴 어려운 게 본인 예를 들어서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도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그 필요한 이상의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공격의 수준이라는 게 정말 수준 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창피한 수준이고 그러다 이제 한번이 수준 깨지는 있게 거고. 하는 공격에 대해서 작가님이 자꾸 멀리하셔서 그런데 수준 있는 공격도 많이 들어가서 한동훈 장관이 거짓말하는 것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거짓말한다 그러면 또 소송 들어올려나? 거짓말처럼 제가 봤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아니 내가 좀 수준이 있는 말씀 좀 드리자면 네, 요 말씀 듣고 잠깐 멈추겠습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이 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냐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요. 그런데 문제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겨냥하고 자꾸 정치적 행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법무장관으로 있으면 법무장관직에 충실하고 출마를 할 것 같으면 장관직을 벗고 장관직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장관직을 지금 오용시키는 거예요. 오남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첫 시작하는 초장부터 지금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저 선배로서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지적합니다. 사실은 황태자시잖아요. 황태자. 그런데 황태자면 이것을 굉장히 겸손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본인이 잘나서 지금 저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황태자로서 지금 데뷔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어쨌든 그동안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정말 산전수전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왔는데 이게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구도 속에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비대위원장은 좀 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실력자 그 권력자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부각되는 건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죠. 왜냐면 저희 광고예요. 지난 정권, 전환 정권 다 있었던 일이기 잠깐 때문에 쉬었다 가겠습니다. 박정현 판사 광고가 저보다 중요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